네,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렸었던 물건인데요. 이태원역 바로 뒤편에 굉장히 번화한 상권에 있는 3층 건물이 공매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감정 가격이 무려 3,400만 원밖에 안 합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지난번에 이 물건이 매각을 했었다가 굉장히 높은 경쟁률, 그리고 낙찰가도 굉장히 높게 됐었다가 이게 매수 포기에 따라서 다시 매각으로 나오게 됐거든요. 물건 자세하게 한번 다시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산구 이태원동 116-3 건물입니다. 보시면 여기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집행기관이 서울특별시 용산구예요. 용산구 소유 건물을 매각하는 거고요. 보시면 감정평가 금액이 3,455만 7,800원입니다. 입찰 기간은 2월 17일부터 3월 4일까지 현재 촬영일 기준으로 해서 입찰이 가능한 시점이죠. 보시면 가격은 입찰자가 없더라도 유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요 금액에서 상당히 높은 경쟁률도 나왔었죠. 보시면 첨부 파일에 건축물 대장, 등기부등본, 공고문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하나씩 보도록 할 건데요. 위치 보시면 여기 이태원역 1번 출구로 나와서 해밀턴 호텔 바로 뒤편에 있는 여기 가장 번화한 상권이죠. 여기가 요 번화한 상권 내에 있는 바로 요 건물이 되겠습니다. 바로 요 건물입니다. 네. 여기 원래는 용산구에서 이태원 관광특구 홍보관으로 이용했던 건물인데 매각을 하는 겁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상당히 번화한 그런 상권에 속하는 곳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저렴하냐 보시면 건물만 매각하는 거예요. 건물만 263.8제곱미터. 등기부등본 보시면 소유자는 용산구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소유부동산 매각하는 재산을 공유재산이라고 합니다. 건축물 대장 보시면 1층부터 3층까지 사무실 새마을금고 이렇게 용도가 되어 있네요. 아주 예전에 새마을금고로 이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면적은 1층이 36제곱미터, 2층이 111제곱미터, 3층이 115제곱미터로 되어 있어요. 건물 사용 승인은요, 1966년도입니다. 뭐 이태원 이쪽 일대가 다 이렇게 노후된 건축물인데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입지가 중요한 거라서 사실상 자리만 있으면 굉장히 좋은 입지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온비드에서 공개한 공고문인데요. 이 주요 사항 보시면 용산구 소유재산인 건물만을 대상으로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국유 토지를 사용 수익하거나 점유를 위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부계약 체결이 필요함. 건물만 매각하기 때문에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료에 따른 대부계약이 필요하다는 거죠.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입찰 기간은 2월 27일 화요일부터 3월 4일 월요일 5시까지 하시면 되고요. 3월 5일 화요일 10시에 개찰을 하게 될 겁니다. 입찰 참가자는 입찰 금액의 10% 이상의 보증금을 납부해야 되고요. 그리고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 입찰 보증금은 전액 계약 보증금으로 전환됩니다. 돼 있네요. 낙찰자가 계약 체결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치한 입찰 보증금은 전액 용산구에 귀속됩니다. 그래서 꼭 계약 체결까지 가셔야 되겠습니다.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은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 무효로 하고 입찰 보증금 용산구에 귀속됩니다. 그 다음에 잔금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일시에 완납해야 됩니다. 납부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낙찰 및 매매계약 무효가 되며 계약 보증금은 전액 용산구로 귀속됩니다. 그래서 입찰 보증금은 낙찰 금액의 10% 요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요 이제 물건은요 건물만 매각하는 거다 보니까 금액이 굉장히 저렴한 거죠. 왜냐하면 건물이라는 건 워낙 지금 노후돼 있기 때문에 감정 평가했을 때 3,400만 원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였다면 이 물건에 대한 입지, 개별 공시지가, 뭐 최근 거래 사례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높게 시작이 되었겠지만 토지는 매각에서 제외되고 건물만 매각하는 물건으로서 굉장히 저렴하게 금액이 시작을 하는 거지만 어쨌든 최고가 경쟁 방식이기 때문에 결국 낙찰을 위해서는 더 높게 써내야겠죠. 자, 아까 공고문에서도 보셨지만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부 계약을 맺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건물만 낙찰받은 다음에 뭐 내가 여기서 직접 창업을 통해서 운영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임대를 통해서 임대 수익을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토지에 대한
사용료 요걸 좀 계산해서 수익을 따져봐야 되겠죠? 요거를 한번 다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보시면요. 이게 소유자가 국가로 되어 있죠. 대한민국 소유죠. 관리는 기재부에서 하고 있고요. 국유재산법 시행령 보시면은요. 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 방법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 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뭐 경장용이라든지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이라든지 기타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높은 연간 사용료를 지불을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1천분의 50 이상 요율을 곱한 금액. 그래서 뭐 1천분의 50이 될지 1천분의 70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통상적으로는 저희들이 통화해 보니까 5% 정도로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토지 면적을 보니까 136.3제곱미터고요. 개별 공시지가는 1,426만 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하는 건데 계산을 해보니까요. 연간 사용료 약 1억 정도 되네요. 9,696만 8천 원. 요거를 월로 계산하니까 월 800만 원 정도의 사용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자, 그럼 월 800만 원을 납부할 정도면 이것을 임대로 받았을 때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느냐 제가 추정 임대료 이렇게 산출해 봤는데 요거 산출한 근거는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임대 매물을 좀 참고했거든요. 자, 현재 요 주변에 나온 임대료 정보 보시면은 이제 공매로 나온 매각 물건이 바로 여기인데요. 요쪽에 길가 쪽으로 나와 있는 요 임대 매물을 한번 비교로 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1층이거든요. 전용 면적이 25제곱미터니까 7.5평인데 290만 원 나오네요. 임대료가. 그러면 평당 약 한 4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1층 기준에서는 평당 한 40만 원 정도 임대료가 나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2층 이상의 경우에는 요거는 보시면 2층인데 테라스하고 복층 구조로 되어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3층 15평, 실내 테라스 8평, 복층 12평 해서 총 35평이라서 이게 7천에 350만 원. 그러면 35평에 월 350만 원이니까 평당 1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쪽은 또 다 권리금들이 있더라고요. 여기도 보시면 1층인데요. 전용이 51제곱미터. 그러면 15.4평 나오거든요. 그러면 평당 여기도 한 4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래서 1층은 평당 40만 원 정도, 그리고 2층 이상은 평당 한 10만 원대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를 그 보증금과 임대료로 한번 수익률을 계산해 볼게요. 지금 요게 이제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 사용료 그리고 월 사용료, 토지 사용에 따른 요 계산이고요. 그리고 요 이제 1층부터 3층까지 추정 보증금과 임대료입니다. 물론 이거를 더 받을 수 있을지 덜 받을 수 있을지는 뭐 저도 정확하게 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5천에 300, 3층, 2층 5천에 350, 1층 7천에 400이면 보증 1억 7천에 1,050만 원이 예상이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입찰가를 3억을 써내면 수익률이 22.33%가 나오네요. 굉장히 높게 나오죠? 네, 만약에 이거를 2억을 써낸다. 그러면 96%. 네, 어마어마하게 수익률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보증은 1억 7천 받기 때문에 지금 거의 들어가는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이 물건을 조금 디테일하게 분석하자고 하면 토지가 없는 건물에 대한 소유자에게 과연 요 정도의 보증과 임대료를 임차인들이 지불할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죠. 물론 이제 이게 토지가 제3자 개인 소유 거면 임차인들이 아예 안 들어가거나 설령 토지 소유주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불안해서 임대료를 낮게 책정할 가능성이 있는데 요거는 국가 소유 토지고 위에 개인 사유 건물이기 때문에 잘 토지 사용에 대해서 뭐 토지 소유주가 건물에 대해서 분쟁이 생기고 철거 청구가 들어온다든지 뭐 이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뭐 이런 상태지만 임차인들이 정상적으로 임차료를 지불하고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아주 전에 지은 건축물들은요, 위에 옥상이 그냥 비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루프탑으로 잘 활용하시게 되면 또 3층에 대한 임대료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 물건에 대한 또 장점이 있다고 하면 이런 임대 또는 내가 직접 창업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거 외에도 또 하나의 좋은 투자성이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바로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근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제41조 보시면요. 일반 재산은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예, 국유재산은 일반 재산과 행정재산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행정재산은 처분할 수 없지만 일반 재산은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보시면은요. 일반 재산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1호부터 15호까지 나와 있는데 14호를 보시면 국유 재산으로서 이용 가치가 없으며 국가 외의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 사용되고 있는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지를 그 건물 바닥 면적의 2배 이내 범위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국가 외의 자 소유의 건물로 점유된 국유지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건물 등기부등본 보시면 1988년부터 예, 용산구가 소유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요 건물 바닥 면적 전체 합계가 262제곱미터입니다. 요게 262제곱미터. 여기에 2배 범위, 건물 바닥 면적의 2배 이내 범위에서라고 돼 있죠. 그래서 건물 바닥 면적이 260제곱미터니까 여기 2배면 약 520제곱미터인데 매수할 토지 면적은 136제곱미터니까 아마도 요 조건에 해당하는 토지가 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면 좋겠죠. 보시면 경쟁률이 52명.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낙찰가가 4억 5천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깜짝 놀랐죠. 이렇게 높이 썼나. 그런데 보시면 결국은 매수 포기에 따른 낙찰 후 취소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이분은 입찰 보증금, 자기가 입찰한 금액의 10% 넣었을 거 아니에요? 약 4,500만 원을 날리게 된 것 같아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서 이분이 왜 매수 포기를 했을까? 그렇죠? 예.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매수 포기. 자, 그래서 입찰가를 얼마 써야 될 거냐? 다음에는 보시면 뭐 2등이 그때 3억 2천 대부분 사실은 3억 2천 3억대가 가장 여기가 요 세 명이 그래도 가장 높게 써낸 상위군에 속하는데 이분이 좀 유난히 높이 쓰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입찰가를 3억 정도로 이렇게 해본 겁니다. 네. 그래서 보증금을 이제 얼마 받을 수 있느냐도 관건이겠죠. 네. 그리고 월 임대료. 요게 이제 가장 관건이에요. 물론 이거를 내가 직접 창업을 통해서 영업을 한다고 하면 좀 다른 경우의 수지만 그냥 임대료만 나더라도 네. 요 추정 임대료에서 요걸 빼는 거니까. 그쵸? 네. 그래서 요 수익률 계산식은 제가 이렇게 한 겁니다. 연 임대료에서 연 임대료 이게 월 임대료고요. 여기다 12를 곱해서 연 임대료에서 연 사용료를 빼요. 그 값을 취득가액으로 나누는 거니까 3억에 낙찰받고 들어오는 입찰보증 차감한 금액으로 나누게 되면 최종적으로 수익률이 나오는 건데 여기에는 이제 취득세, 취득비용, 기타 뭐 수선비용 요거는 제외한 거니까 그걸 별도로 감안을 하셔야 될 겁니다. 네, 굉장히 관심을 높게 보였던 물건인데요. 이제 요 물건이 사실상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요 추정되는 임대료를 과연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중에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지 여부, 물론 토지를 매수하지 않고 건물에 대한 사용만 갖고도 사실은 괜찮은 투자 가치 있는 물건이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뭐냐면 그냥 낙찰받았던 분이 대금 미납한 이유 중에 하나 추정해 보는 겁니다. 이거 뭐냐면 이게 4억 5천에 대해서 대출이 안 됩니다, 이게. 근데 아마 그분은 대출이 되는 것으로 오해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왜냐면 이게 토지와 건물 중 건물만 취득하는 경우에는 금융권에서 대출 안 해주거든요. 뭐 대부회사 같은 데서는 해줄 수는 있지만. 그래서 만약에 요거를 대출 이용해서 입찰을 참가했던 분들은 안 됩니다. 대출이. 그래서 요거는 현금으로 전액 납부를 계획을 하시고 입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토지를 매수해 오게 될 때
그때는 대출이 되겠죠. 토지와 건물을 모두 취득하는 거니까. 근데 현재 건물만 낙찰받았을 때는 대출이 안 된다.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런 공매로 진행되는 이런 다양한 물건들에 대해서 수익 분석도 잘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뭐 대출에 관련된 사항도 잘 점검을 해 보셔야 되고 또 나중에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절차들도 잘 알아보셔야겠죠. 네, 그래서 오늘 이런 물건 좀 소개해 드렸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공매 물건 소개해 드렸는데 이 부동산 경매와 또 투자 분석에 관한 저희가 3월 달에 시작하는 커리큘럼이 있거든요. 이거는 명지대학교 미래교육원에서 저하고 또 현재 명지대학교 박사 학위 받으시고 또 겸임 교수로 계시는 두 분과 함께 세 명이서 콜라보로 경매와 투자 분석에 관한 강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지대학교 미래교육원 통해서 이 부동산 경매와 또 관련된 빅데이터 등 이런 투자 분석과 관련된 정보 수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많은 수강 신청 바라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카페에 저희가 공지를 해드렸거든요. 잠깐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박초려의 경매 아카데미 오시면요. 제가 공지해드린 요 가장 최상단에 올라가 있거든요. 부동산 경매 강의, 경매와 투자 분석 15주 과정 3월 7일 날 개강하게 됩니다. 오후 7시에 개강하니까요. 네, 요때 맞춰서 오셔야 되고 15주 과정으로 진행을 합니다. 네, 3월 7일부터 6월 13일까지 총 15주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요. 수업 시간은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진행하게 됩니다. 수강료는 80만 원에 진행해 드리고요. 강의실은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MCC관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1주차는 이제 OT를 이제 담당 교수님들 소개를 해드리는 OT 진행하고 여기는 이동주 겸임 교수님하고 김순길 겸임 교수님 두 분이 진행을 해드릴 거고요. 저는 여기 8주차부터 진행할 겁니다. 8, 9, 10, 11, 12, 13, 14, 15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 이제 경매에 대해서 제가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수강 신청하는 방법은 여기 저희가 카페에 상세하게 알려드렸으니까 여기 명지대학교 미래교육원 홈페이지 통해서 수강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사로운 봄이 여러분 시작되고 있으니까요.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뭔가 새로운 일을 계획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명지대학교 미래교육원에서 시작하게 되는 부동산 권리 분석과 투자 분석 여러분 많은 수강 신청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